산소의 양이 하루에 정말 쓰는 많이 양이 쓰는 거네요. 16kg라고 정말. 그래요. 그러면 어, 16kg 중에 5%에 해당되는 양이 활성산소로 네. 바뀐대요. 음, 우리 몸에서. 음, 그러면 16kg의 5%는 800g이에요. 800g? 예. 800g. 800g의 산소가 이제 활성산소로 이제 만들어져 나온 몸에서 저 거죠. 만들어지는 예. 거예요, 그러면 몸에서. 이제 그냥 산소 1g당 네. 활성산소 1g당 비타민 C 1g을 써야 그게 다 없어진다고 대립시키면, 본다면 네, 네. 800g의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비타민 C를 800g을 800g이 필요, 먹어치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의 거예요. 독가스 수준인데요? 독가스죠. 그래서 몸 안에서 그 정도로 많이 생기고 있고 그 정도로 많이 네,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런 독한 놈들이 우리 몸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네. 몸속에서 항산화제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참, 그러면 그걸 못 만들어낸다면, 다양한 방법. 예, 음, 못 음, 만들어낸다면 또는 제대로 공급을 해주지 못한다면 이제 음,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각종 문제점, 그냥 쉽게 얘기해서 뇌세포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지고 음. 만들어진 놈을 제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족하면 뇌세포가 이제 망가지겠죠. 파괴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기억력이 치매. 갑자기 제가 줄어들었는데,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활성산소. 그러면 저는 예. 기억력이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어머, 유튜브 하기 전에는 말하는 어, 속도가 되게 느려요. 제가 1년 교수님 전, 원래 속도 느려요. 예. 저는 느린 줄 몰랐어요. 아, 그런데, 그래요? 예, 많이 느리시죠? 예. 예, 작년 2019년도 1월, 2월, 3월, 4월 달 영상이 있으니까, 거기 보면 지금 네. 속도의 거의 한 3배 정도로 음. 느려요. 3배나 느리다는 거지. 천천히 아, 이야기해요. 이렇게. 예, 원래 그렇습니다. 선비님이시잖아요. 그건 아니. 그래서 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유튜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하는 속도를 예. 엄청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사실은 요새 핫한 유튜버들 있잖아요. 예, 유튜브 하고 계시지만, 예, 속도가 거의 2배속이에요. 맞아요. 예, 엄청 빨라요. 예. 그러니까 그게 요새 네, 젊은 네, 친구들의 네. 애들, 예, 중고등학생들이 한국말을 하면 영어 속도로 해요. 그거 예, 느끼시나요? 우리가 예, 지금 교수님이랑 저랑 세대가 이야기하는 속도는 교수님이 약간 느린 거고 저도 조금 느린 편이거든요. 이렇게 말을 또박또박 하는 스타일이라. 근데 그렇구나. 근데 지금 어린 친구들은 영어 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가끔 음, 뭐 버스나 대중교통을 탔을 때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영어로 말을 하는지 한국말로 말을 하는지 구분이 음, 안 갈 정도의 그 네. 한국말 구사 속도가 되게 빨라졌어요. 음. 그래서 결국은 네. 활성산소가 계속 뇌세포를 망가뜨려 놓으면 말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하는 그, 것도 안 좋아지게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치매도 올 수가 있으니 이제 음, 음,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 네, 항산화제를 몸에서 많이 만들든가 아니면 많이 공급을 하든가 그래야 되지 네, 네, 않을까 싶은 거죠. 아까 네, 네, 말씀드렸듯이 네, 정말 활성산소는 무시무시한 거고 그것을 네. 많이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항산화제에 의해서 제거는 하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제거되고 음, 있을까요? 하루에 800g 만들어낸다면 음, 그 중에 얼마나 제거되고 네. 얼마나 남아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사실은 데이터가 없어. 지금 교수님이, 그렇죠. 예. 이제 좀 찾아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어느 정도의 활성산소를 없애야 되느냐에 따라서. 예, 근데 예. 이제, 왜냐면 사실 그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아, 과잉되는 활성산소가 예전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게 되는 예,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만 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예, 학습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과식도 활성산소를 만들잖아요. 네, 네, 그렇죠. 소화라는 운동을 통해서도 그죠? 예, 소화기 운동을 통해서도 활성산소가 나오고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또 예, 활성산소가 네, 네, 나오고 네.
환경의 악화로 공해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도 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접근 방법으로 내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예전보다는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면서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자가 면역 질환도 많이 생겼어요. 또 음. 나도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통증이 많이 음. 생겼어요. 뭐 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생겼어요. 그런 네. 것들에 대한 네. 원인으로 많은 활성산소를 의사 많이 선생님과 학자들이 꼬집죠. 예. 활성산소 이야기를 예. 하죠. 예. 그러면서 활성산소에 대한 중요성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고, 네. 활성산소라는 것들을 없애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사람마다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필요량이 다르듯이 예. 생겨나는 활성산소의 양도 다른데, 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저울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아, 해봐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그것도 저같이 있죠. 이제 접근을 분자 교정으로 하는 사람은 네. 도대체 이 사람은 활성산소가 어느 타이밍에 어떤 원인으로 생기나, 네. 그거에 대한 영향은 뭔가, 이렇게 네. 하면서 이제 다양한 항산화제들을 이걸 쓸 건가 저걸 쓸 건가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활성산소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활성산소가 어떤 상황, 어떤 때 많이 발생할까요? 활성산소는 every time, everywhere. 엄청나게 예. 생기고 있다. 계속 지금 말하는 거, 그쵸. 말하는 네, 도중에도 생기는 거죠. 네, 사실은 우리가 네, 네, 산소를 소비하지만 소비하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완전히 이해된 게, 자동차가 기름을 필요로 해서 에너지로, 네, 연료로 쓰는데, 네, 거기에서 배기가스가 나오잖아요. 네, 네. 걔가 활성산소네, 그렇죠. 결국. 그런 개념으로 그죠? 쓰고 보셔야죠. 태우고 남아서 네, 이렇게, 네, 예, 그런 개념으로 보면 네, 부산물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6kg의 산소를 우리가 소비하면서 800g의 활성산소를 활성산소가. 만들어낸다는 네. 개념이 그래서 되는 그냥 계속 거죠. 나오고 있는데 쓰레기로. 나오긴 했는데 생성되면서 네. 이제 내 몸에서 음, 만들어져 나온 뭐 음, 글루타치온이라든지 기타 등등 음. 뭐 우리가 먹었던 비타민 C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데 800g 중에서 400g이 그런 식으로 제거되어지고 400g이 나오는 건지 네, 네, 뭐 700g이 제거되어지고 네. 100g만 남아갖고 돌아다니는 건지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얼마가 음. 남아서 돌아다녀요? 아유, 좀 몰라요. 좀 몰라요. 그거 몰라요. 그것 좀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근데 얼마나 이제, 예. 어, 저는 이제 얼마큼의 몸속에 잔존해 있다는 건 예, 모르고, 예, 잔존해 있는 거에 의한 영향력으로 생긴 증상, 그죠? 예, 예, 나타나는 발생 예, 예, 현상. 예. 그걸 보면 음, 얼마만큼의 비타민이 필요합니다를 거꾸로 역계산은 할 수 있지만, 음, 얼마큼이 생긴다는 건 제가 음, 그런 방식의 공부를 하진 않아가지고, 얼마큼이 음, 돌아다닙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음.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너무 재밌을 것 네, 같아요. 아, 그 근데 병원에서 이런 거 있죠. 재주더라고요. 그 수치를 항산화 수치 활성산소 얼마, 수치를 재주는 활성산 거죠. 수치 뒤에 네, 그 수치만큼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얼마인지 그거는 양으로는 모르지만, 그거는 지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를 이렇게, 그저 뭐 무게당, 개념당 이렇게 해서 얼마가 남았어 이거는 모르고, 그다음에 음, 또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걔네들이 산소니까 예, 필요한 부분에 뭔가를 만나면 얘가 H2O가 돼서 물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몸속에서 맞아요, 예, 활성산소 쉽게 반응하니까 돌아다니다가 걔네들은, 결합을 하면, 네,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반응하다 보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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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그냥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요도 있을 거고, 많은 학자들이 그런 것도 계산을 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양이 다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일부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네, 겪게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증상들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원래 갖고 있던, 원초적으로 내가 갖고 있던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어떤 기저질환이 있다던가, 네, 아니면 환경적으로
이제 위치에 있는 곳이 이제 이런 활성산소를 쉽게 없앨 수 있지 않고 더 네. 만들어내는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뭐 비타민 A가 필요할 수도 있고 C가 네. 필요할 수도 있고 네. 더 많이 네. 다 필요하지만 네. 뭐 이런 것들은 구분은 할 수 있죠. 네. 구분. 저는 구분하는 사람 할게요. 아, 그러시죠. 그러면 자, 이제 그럼 지금부터 좀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애려면 결국 몸에서도 만들어져 나오는 항산화제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 네. 항산화제도 있고,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김인순 박사님은 항산화제를 지금 말하는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걸 가장 좋아하십니까? 많이 드시고 계세요? 좋아하는 거 이제 이거 전에도 한번 받았던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잘 먹는 건 B예요. B, 아까 비타민 말씀하신 B. 대로 예, 뭔가 머리와 피로와 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느라고 제가 네. B를 요새는 많이 쓰고 있고요. 아, 네.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모든 비타민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은 다 항산화제에 들어가 예. 있죠. 그래서 네. 예, 대표적인 비타민 뭐 A, 네. B, 그죠? 네. C, 그다음에 D, E, 예. K 이거는 다 이렇게 그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그럼 A부터 이번엔 가볼까요? 아, A부터 예. 조금 A. 설명을 할까요? A. 예. 이제 지용성에 대한 얘기는 전에 드렸었고, 예. 두려워하시는 지용성 비타민에 대한 것들이 생각보다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간에 저장돼 있다가 네. 천천히 쓰일 수 있는 것이니 한꺼번에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라는 표현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은 비타민 A를 어떻게 접근하면은 좋은가? 몸에 네. 좋은가? 네. 이걸 이제 우리는 보통 외우잖아요. 네. A 어디에 많이 들었지? 네. 당근? 뭐 당근이죠. 이렇게 표현하죠. 당근에 많이 들었어. 예, 당근에 많이 들었어. 예.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레티놀. 그래서 예. 피부에 좋아. 예. 뭐, 화장품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다 보니 예. 피부에 좋아라는 표현들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예. 거기까지는 알았어. 그죠? 병원에서 비타민 A를 어디다 쓸까? 궁금하잖아요. 그거 비타민 비타민 A를 A는 비타민 A로 영양제인데. 처방을 할 수도 있지만 예. 약으로도 영양제인데 약으로도. 자, 예. 우리가 왜 피부에 피부에 좋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피부 트러블 내지는 피부에 생기는 질환 중에 제일 골치 아픈 애들이 있죠.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보기 싫고 여드름, 또 기미 뭔가 죽은 게 이런 거 얘기하는. 그쵸. 여드름 기미 주근깨인데 그 중에 여드름은 굉장히 보기가 싫잖아요. 염증이 예. 얼굴에 있으니까. 예. 그리고 한참 사춘기에 왜 많이 생기는지, 그죠? 사춘기 넘어갈 때 왜 많이 생기는지, 네. 한참 외모에 신경 쓰고 그럴 나이에 막 생기기도 하고, 예.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어떤 주기에 막 생기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비타민 A라는 것을 언제 쓰냐면요. 네. 비타민 A가 이제 전구체가 있죠. 전구체. 네. 당근, 베타카로틴. 우리가 당근 얘기하는. 속에 있는 거. 그래서 당근에 있는 네. 베타카로틴, 예. 카로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구체가 있는데 화학을 전공하셨으니까 화학에는 화학 구조식 보면 다리가 여러 개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근데 화학 분자에 육각형 뭐 이렇게 네. 각이 있고 거기에 다리가 한 개씩 붙어 있는 경우가 예. 있죠. 예. 근데 그 중에 다리 하나를 바꾸는 거 위치를 예.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뭐냐면 로아 땡땡이라는 약이에요. 비타민 전구물질로 만든. 예. 그렇구나. 로아. 그걸 근데 그게 먹고? 무슨 약이에요? 여드름 약이에요. 심창성 여드름. 그러니까 여드름이 되게 심하면 이렇게 농양처럼 되잖아요. 하얗게. 그냥 기본적인 여드름은 딱 짜면 하얀 게 뿅 나오고 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농처럼 환홍되거나 그죠? 이게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왜 얼굴이 다 벌겋고 막 이렇게 통통통통 이렇게 그럴 때 쓰는 약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결국은
천연 물질이 도움이 되는 이게 이렇게 도움이 돼. 그러면 연구를 거듭하다 보면 이 안에 뭐가 있어. 그 중에 어떤 성분이래. 이거를 모아 농축하고 또는 다르게 변형시켜서 약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비타민 A로 만든 거예요. 근데 왜 비타민 A를 그냥 안 쓰고 약을 만들었을까요? 비타민을 쓰면 안전한데. 약은 먹으면 부작용이 있잖아요. 항상. 약이라고 하는 거는. 네. 약은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약도 부작용이 있어요. 뭐 구갈이 생긴다던가 또는 이제 여러 약이기 때문에 하여튼 부작용이 있어요. 제가 뭐 굳이 약의 부작용을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수 있으나 약이라는 건 모든 약의 작용이 한 두세 줄 돼요. 네. 그러면 부작용이 한 바닥이야. 약 설명서에. 그죠?